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자,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인데요. 누군간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른다고 한다. 바로 이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대통령 가족의 행보는 늘 초미의 관심사죠. 억울한 일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박지만 회장,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모양입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일단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유력 후보였을 당시에 저축은행과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축은행 그때 로비 관련 그렇죠. 사건이었었죠? 저축은행의 로비스트라고 유명한 예. 박태규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010년 11월경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하고, 후보가 되기 전이죠. 예비 후보 예. 시절이죠. 후보하고 박지만 씨를 만났다라고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낮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거를 팟캐스트에 와서 폭로한 그 사람은 박지만 씨가 어떤 사람인가 얼굴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팟캐스트에 출연한 사람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였는데 그렇죠. 당시 이 운전기사가 낙곰수에 출연해서 한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네. G20 정상회담 기간에 아주 바쁠 때인데 그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박태규 씨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박태규 씨가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서 정관계에 아주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났습니까? 네. 박지만 씨도 자주 만났습니까? 박태규 씨가? 한 번 정도 딱 봤습니다. 네. 예, 한 번 정도 기억이 나네요. 서양희 변호사도 같이 만났나요? 박지만 씨의 부인? 얼굴을 모르시죠? 얼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박지만 씨하고 만나서 뭐 했습니까? 그냥 뭐 식사를 하는 거를 봤었어요. 제가. 네. 식사를 하고. 자, 지금 저 운전기사가 저렇게 식사를 하는 것까지 봤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틀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저 김동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질문이 상당히 길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박지만 씨도 만났습니까? 네,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이렇게 예. 즉 다시 말하면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도 질문을 해서 예. 자기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답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검찰에서 이 지금 김 씨, 운전기사인 김 씨가 박지만 회장을 봤다고 했는데, 그럼 예. 사진으로 지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가려봤나 보죠? 그 예, 상황을.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예, 여기 잘못된 기억이라는 저희가 만들어 본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진을 아마 보여준 모양입니다, 검찰에서. 그러면서 박지만 회장이 이 가운데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엉뚱한 사람을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박지만 회장을 정확히 못 봤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알지도 없는 거네요. 모르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검찰이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다. 그럼 당신 박지만 씨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박지만 씨를 만났다라고 박태규 씨가 만났다고 얘기를 했느냐. 예.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실은 박태규 씨, 자기가 박태규 씨의 운전사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아니, 예. 2, 3년 했습니다. 내가 호텔에 들어갈 때 박태규 씨가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박이라고 하는 성씨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박지만 씨를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한 4, 5m 거리에서 봤는데 그 예. 사람이 박지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에 출연까지 해서 이렇게 예.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 처벌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처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징역 6월에 바로 징역형을 받은 거죠. 상당히
이게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거든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정도 받는 거는 상당히 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박태규 씨 운전기사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도 그러면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검찰청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예.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만회, 그러니까 청와대에 비선 조직이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그 박태규 씨와의 관계를 주장한 것,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박태규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주장을 했고 또 만만회란 비선 조직이 있다라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 이 사건이 이 만만회 주장한 것보다는 박태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한 어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주 그 중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예.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지금 현재 이 김모 씨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김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 아, 이게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이 있었다. 이런 걸 입증하려고 한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자, 궁금한 거는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서양희 씨예요. 서양희 씨가 왜냐하면 삼화저축은행 고문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저축은행 로비와 서양희 씨가 관련이 있다. 당시 그런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혐의가 없다. 예, 혐의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났습니다만 서양희 씨가 2012년 대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힌 분입니다. 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어떤 가족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출한데요. 이 서양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굉장히 많아서 당시 유행어가 바로 만사올통, 모든 것은 옳게로 통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서양희 변호사가 그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박지만 씨와 결혼한 게 2004년인데요. 서양희 변호사는 제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나이도 젊고 경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2004년에 박지만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2010년에 수임 건수가 무려 60건입니다. 한 해예요. 네, 한 해. 예. 그리고 또 대전 고검장을 지낸 이건계 변호사와 2008년에 그 법무법인도 만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물급 그 판사나 검사를 했던 분이 그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굉장히 그 눈에 띄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대선 전에 굉장히 새누리당에서 부담스러워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도 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위원장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대검 중수 1과장을 지낸 남기춘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클린정치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근데 남기춘 변호사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는 그냥 집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처박혀 있는 게 낫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그 화제도 불렀고 지금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근데 서양희 씨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회 이사, 감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 스토리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서양희 변호사는 1993년에 예. 고려대 법학과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93학번 고려대 법대. 그렇습니다. 예. 뭐 학교 풍이나 이 과도 법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의 이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예. 거기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활동력을 줬나 봐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빨간 미니스커트라는 게 학교 다닐 때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색채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별명을 얻었고 예.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진 않아서 작은 법률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패널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좀 얻게 됐고 예.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에 이르는 그 대기업들의 고문 예.
자문 이런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됐죠. 자, 궁금한 거는 박지만 회장을 도대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예, 본인의 설명도 그렇고 예. 본인이 다니던 어떤 그 강남의 그 바에서 예. 바 주인이 16살 차이 나는 박지만 회장을 예. 소개를 해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2004년의 일이고 예. 첫 아이를 2005년에 낳았죠. 예. 지금 10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데 올해 또 둘째를 출산해서 예. 지금 형제를 두고 있는. 서양희 변호사가 왜 자동차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선 직전에 많은 예. 논란이 됐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법인 세빛을 만들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마세라티 시가 2억 원에 이르는 이 스포츠형 자동차입니다. 이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를 해서 타고 다녀서 화제가 됐고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자동차를 쉽게 36살 되는 변호사가 탈 수 있느냐. 예.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표의 후광이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법무법인 대표도 맡고 저런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지적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조수인 차장이 설명을 잠깐 했지만 지금 서양희 변호사는 굉장히 좀 자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출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집에서 진짜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예.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누가 되지 않겠다면서 그 대선이 있던 해에 법무법인을 정리를 했고요. 현재는 올 1월에 그 설 무렵에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아마 사진이 만삭의 모습으로 큰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최근엔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박지만 씨나 서양희 씨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금방 말이 나오고 또 야당에서도 공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은인자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돕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